안녕하십니까, 레피디입니다. 7월 27일 HMM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증시부터 보겠습니다. 코스피 약 상승했고요. 코스닥은 약 하락했습니다. 자, 둘 다 이제 상승을 하면서 시작을 했는데요. 장 후반, 장 이제 마지막쯤에 큰 하락이 좀 나왔습니다. 자, 하락이 나오면서 애매하게 마무리를 했고, 여전히 수급적으로는 뭔가 어떤 한 세력이 강하게 들어오지 않는 그런 움직임입니다. 그래서 관망세가 짙은 것 같고요. 외국인은 461억 코스피 매수했고요. 기관은 2200억 정도 매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코스피 같은 경우는 뭐 계속해서 전체적인 수급을 비교를 해봤을 때는 한 세력이 계속 매수하는 세력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관이나 외국인이 매수를 하긴 합니다만 중간중간에 다 털고 계속해서 이제 매도를 해 나가는 그런 움직임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어느 한 방향으로 아직까지는 움직이고 있진 않다. 그리고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고점을 계속해서 낮춰가는 그런 추세가 코스피 차트에서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런 흐름 자체는 좋지는 않다. 그래서 만약에라도 이제 여기서 61선을 깨버리는 강한 음봉이 나온다면 21선이 강하게 내려갈 것이고 거기에 따라서 하락 추세로 진입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은 이평선들이 좀 밀집되어 있는 그런 상황에서 하락이 나왔기 때문에 자칫하면 이제 역배열로 진행될 수도 있는 그런 구간이기 때문에요. 좀 조심을 해야 될 것 같고 거래량 자체가 지금 증시에서 많이 빠져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만큼 전체적으로 관망하고 있는 움직임이 나오고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 다음에 코스닥도 마찬가지 21선을 지키면서 진행을 하고 있긴 합니다만 언제든지 크게 하락할 수도 있는 구간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다음에 금액을 보더라도 외국인 투자자가 매수를 하면 다시 매도를 하고 매수를 하면 매도를 하고 이런 식으로 계속 진행이 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관 같은 경우는 계속 매도를 이어가고 있고 개인 투자자만 열심히 이제 매수를 이어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 자체는 이런 수급 자체는 별로 마음에 들지 않고요. 그리고 21선과 61선의 갭이 좀 많이 벌어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좀 하락을 할 수도 있는 그런 구간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잘 버티는 듯 하지만 한 번이라도 이제 악재가 좀 나오게 된다면 크게 하락할 수도 있는 구간이다. 네, 그래서 지금은 상방으로 갈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좀 있었는데 계속해서 이제 저항을 맞고 떨어진다는 점은 별로 좋아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코스닥도 마찬가지 좀 주의를 하면서 지켜보아야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는 이제 환율입니다. 환율 같은 경우도 1154원으로 마무리가 되었는데요. 계속해서 이제 21선 따라서 서서히 이제 저점을 올려가는 움직임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점이 점점 높아지면서 이제는 확실히 상향 추세로 진입을 했고요. 이제 곧 481선까지 돌파를 하면서 환율이 1200원대로 진입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올해 정도에는 하반기 말 정도에는 1180원 정도까지도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네요. 자, 그래서 환율도 지금 계속 상승을 하고 있고, 이렇게 이제 계속해서 증시 이 환율이 올라가게 되고, 하게 되면 우리나라 증시 이 가치가 좀 떨어지게 되고요. 이제 나스닥과 다우존스는 좀 올라가지만, 디커플링 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 온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상황을 주의를 좀 해야 될 것 같고요. 지금 이제 좀 비슷하게 따라서 움직이긴 합니다만, 확실히 나스닥, 다우보다는 우리나라 증시가 조금 이제 약한 움직임을 보이는 것 같습니다. 자, 나스닥도 분명히 지금 코로나19에 대해서 경계를 한다면 크게 하락할 수도 있으니까 조심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지수 선물 지금 뭐 다우존스, 나스닥 보합 정도로 생각하고 있고요. 다우존스 조금 하락하고 있고 유로톡스도 조금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물 자체는 좀 하락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채권 수익률 미국 10년물 국채금리가 이제 1.25%로 계속해서 이제 1.3% 아래로 머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전에 경기 회복이 점쳐지면서 강하게 이제 올라가던 그 흐름과는 좀 반대로 떨어지는 추세에 계속 갇혀 있다. 그래서 경기 회복에 찬물을 끼얹는 그 코로나19 델타 변이 바이러스에 대해서 좀 경계를 하는 듯하다.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는 공격적으로 어떤 종목에 대해서 생각을 하기보다는 조금 보수적으로 접근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네. 그래서 오늘 증시는 이 정도로 보고요. 종목 리뷰하도록 하겠습니다. HMM 보겠습니다. 850원 상승해서 41,450원으로 마무리를 했고요. 자, 오늘 시간에는 조금 하락을 했습니다만 다행히 어제 좀 하락을 했다가 좀 양봉으로 말아 올렸습니다. 그래서 딱 적절한 위치에서 지지를 하고 반등을 해줬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4,500원을 분명히 반드시 지켜야 된다.
네, 그 라인을 깼을 때는, 이 양운선을 깼을 때는 추가적인 더 하락이 나올 수도 있었기 때문에 반드시 지켜야 되는 자리였고요. 오늘 이제 초반에 좀 많이 상승을 하다가 또 이제 중간중간에 하락을 시켰는데, 그래도 반등을 어느 정도 하면서 마무리를 했습니다. 하지만 분명히 이제 21선도 61선 아래로 내려왔고 5일선도 어느 정도 내려왔기 때문에 좀 역배열되어 있는 이평선들을 보았을 때는 확실히 이 HMM의 움직임 자체는 최근에 약세를 띠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라인을 지키고 반등을 해줄지 아니면 이 라인 아래에서 갇혀 있다가 추가적인 하락을 할지 거기에 대해서 좀 주목을 해야 될 것 같고요. HMM 이제 주봉도 마찬가지로 많이 하락을 해가지고 20주선까지 떨어져 있는 상황입니다. 네, 주봉도 뭐 지금 지지 라인은 잘 지키고 있지만 여기서 20주선 떨어졌을 때는 좀 하락을 크게 할 수도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좀 조심을 해야 되는 구간이죠. 그래서 월봉도 마찬가지 지금 전부 다 이제 지지 라인을 지키고 있는 그런 자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기관이 서서히 좀 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다행인 것 같고요. 외국인 투자자도 드디어 이제 며칠째인가요? 네, 계속 매도를 하다가 매수로 전환을 했습니다. 그래서 연기금이 4일 연속 매수를 했고요. 사실 매수량 자체는 점점 줄어들고 있지만 드디어 이제 매수를 시작했다. 그리고 사모펀드도 매수를 했고 외국인 자체가 이제 매수로 전환했다는 것은 긍정적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요건 이제 추정치고 나중에 실제 물량을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HMM 차트 요 정도로 확인하고요. HMM의 공매도 잔고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공매도 잔고가 계속 높게 유지가 되고 있기 때문에 불안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지금도 마찬가지 또 늘어났습니다. 1580만 주까지 증가를 한 상태이고요. 공매도 거래 자체가 이제 100만 주 아래로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만 그래도 계속해서 높게 이 잔고가 유지가 되고 있다는 점, 그리고 계속해서 잔고가 증가를 하고 있다는 점에서 좋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공매도 잔고가 대량으로 좀 상환이 되어야지 주가가 더 이상 눌러지지 않고 좀 올라갈 수 있는 기미가 보일 텐데, 지금 상황에서는 공매도 세력이 계속해서 이 HMM에 대한 주가를 부정적으로 좀 판단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다 보니까 좀 좋지 않은 것 같고요. 하루빨리 좀 상환이 되는 움직임이 나와줘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이제 HMM의 대차 잔고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대차 잔고를 보시면 자, 상환이 좀 되긴 했어요. 근데 여전히 이제 높게 유지가 되고 있는 그런 대차 잔고고요. 5,200만 주 네,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전 대비해서 거의 제일 높은 수준에 위치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외국인 투자자는 뭐 3만 주로 잡혔지만 3만 8천 주 정도로 매수를 좀 했습니다. 그래서 어제 그리고 그저께 뭐 계속해서 매도를 해오던 그 양에 비해서는 아주 작은 양이긴 하지만 외국인 투자자가 매도를 멈췄다는 것에 대해서는 그래도 괜찮다. 하지만 이 하루 가지고는 판단하기가 어렵고요. 며칠 더 지켜보다가 이제 완전히 이제 수급적으로 좀 전환이 나온다면 HMM의 상승이 어느 정도 나올 수도 있겠다. 그래서 그 상태에서 주로 이제 공매도 잔고의 대부분이 외국인 투자자의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외국인 투자자가 최근에 계속해서 매도를 하면서 공매도를 좀 친 것 같고요. 그 잔고의 대부분이 외국인 투자자가 들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외국인 투자자가 매수를 하면서 상환을 좀 진행을 했을 때 좋게 진행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기관이 좀 매수를 하는데 기관에 이어서 외국인 투자자도 같이 매수를 좀 해준다면 좋게 진행될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외국인 투자자의 지분율은 9.49%고요. 조금 이제 줄어있는 상태로 유지가 되긴 하지만 이제 다시 한번 10%대로 상승을 좀 해야 될 것 같네요. 자, 그 다음에는 소식 하나 보고 마무리하겠습니다. HMM 사실 좋은 소식은 아닙니다. HMM 파업 강행, 이 어려운 수출 물류에 또 타격이 나올 수도 있는 그 파업이라는 얘기가 좀 나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임금 협상을 진행을 하고 있는데 노사 갈등이 좀 깊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4차 임금 협상 무산 때는 파업을 진행을 한다라고 얘기가 좀 나오고 있고요. 7월에 4차 임금 협상이 진행이 되는데 이게 무산되면은 파업을 하겠다. 그 다음에 노조가 파업을 할 경우에는 수출, 물류 차질 등 산업 전반에 연쇄적인 타격이 불가피할 전망이라고 하죠. 그래서 국제해운동맹인 D-얼라이언스에서 HMM이 퇴출될 수도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좀 부정적인 얘기가 좀 나오고 있죠. 그래서
이렇게 좀 빨리 좀 좋게 해결이 되었으면 하지만 HMM이 또 이렇게 어, 이 딱 잘 나갈 시기에 파업 얘기가 나오면서 딱 찬물을 끼얹어 버리는 그런 상황이 좀 나왔습니다. HMM 노조가 이제 연봉 25% 인상을 요구를 좀 하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실적이 많이 증가를 하다 보니까 이 노조 쪽에서도 연봉을 높여달라고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회사 쪽에서는 10에서 12%를 인상 방안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데 25%가 충족되지 않았을 때, 협의가 되지 않았을 때는 좀 파업을 할 수도 있다라고 하네요. 그래서 이게 또 이렇게 된다면 지금 잘 나가는 상황에서 또 HMM의 주가 하락을 부추길 수 있는 그런 명분이 되기 때문에 공매도 잔고가 지금 많이 높아진 상태에서 이런 뉴스가 나온다면 또 좋지 않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파업이 진행된다면 지금 그 아까 45,500원의 그 지지 라인까지도 아니, 하락 돌파를 하면서 좋지 않게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여기에 대해서는 좀 조심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의사결정권을 가지고 있는 산업은행이 노조 측 요구에 묵묵부답으로 일관을 하면서 갈등이 이제 증폭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하고요. 수조 원의 이제 공적 자금이 투입됐기 때문에 노조가 요구하는 임금 인상에 큰 부담감을 느끼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좀 좋게 이제 해결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이제 2분기 실적 발표를 좀 앞두고 있는 상황이죠. 2분기 실적이 당연히 아주 좋게 나올 예정이고, 3분기 실적도 아주 좋게 나올 예정이기 때문에, 지금 잘 나가고 있는 상황에서 이런 움직임이 나와버린다면, 지금 4분기 실적이 또 불확실해질 수도 있고요. 이렇게 좀 불확실성, 네, 12 전환 물량에 대한 산업은행의 그 물량에 대해서 매각자가 아직 선정되지 않은 그런 불확실성이 있는 상황에서 또 이런 식으로 네, 좋지 않은 소식이 나온다면 움직임이 좋지 않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HMM 조금만 더 지켜보는 걸로 하고요. 지금 당장에서는 네, 저 뉴스에 따라서 또 주가가 움직일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좀 보수적으로 접근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움직임 자체는 분명히 상승을 할 수 있지만 그 매각 소식이 빨리 좀 나와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매각 소식으로 주가를 상승시킬 수 있지만 지금 당장에서야 그런 소식이 좀 빨리 나올 것 같진 않고요. 그래도 8월 달은 좀 넘어가면서 얘기가 좀 본격적으로 좀 나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 노조 측 협상이 잘 진행되기를 바라면서 한번 기다려 보겠습니다. 자, 오늘 이 정도로 하고요.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